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린 온라인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기본 보험료가 월 $202 90센트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90센트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신설에 가동했던 정부 효율 부서를 법적으로 명시된 임시조직 만료 시한을 8개월 남겨두고 돌연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해당 프로그램 신청에 사용될 I-140G 초안 양식을 연방예산관리국에 제출해서 심사를 요청했고, 이는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필수 절차로 알려졌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앞둔 미국 소비자들이 아끼고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찜질방 킹스파앤사우나는 지난 8월 성별 분리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소송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린 온라인 쇼핑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쇼핑하고 할인 상품을 찾는 시간적 여유를 느끼지 못하는 연말 쇼핑 시즌을 노려서 소비자들에게 가짜 상품 구매를 유도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기범들은 전문적인 사진과 정교한 레이아웃, 실제 소매점과 상당히 유사한 로고까지 이용해서 공식 웹사이트를 모방하고 SNS 광고를 통해 홍보합니다. 이러한 사기 사이트에서 운동화나 장난감, 크리스마스 트리 등 인기 상품들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고 결제를 완료해도 배송은 오지 않는 채 결제 금액만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심지어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 가짜 광고를 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게시물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인플루언서나 유명인 공식 매장 등 계정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도 늘고 있어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업의 이름과 함께 사기, 컴플레인 등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리뷰가 없거나 모두 똑같아 보이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결제 시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비교적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나 송금, 가상화폐만 받는 곳에서는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기본 보험료가 월 $202 90센트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90센트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프로그램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인데요. 이 때문에 평균 월 $56 콜라 인상분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약 $38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 B 보험료를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서 자동 공제하는 분들은 세금 인상폭이 더욱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인상분 전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월 600달러만 받는 분이라면 2.8% 콜라는 월 16달러 80센트 인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파트 B 보험료는 17달러 90센트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콜라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신설에 가동했던 정부 효율 부서를 법적으로 명시된 임시조직 만료 시한을 8개월 남겨두고 돌연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부서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 부서의 운명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기존의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서비스로 변경하고 내년 7월 4일에 종료되도록 예정된 서비스 임시 조직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중점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정부 효율성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료 시한을 앞둔 임시조직의 잔여 기간 동안 정부 효율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지 또는 이대로 흐지부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해당 프로그램 신청에 사용될 I-140G 초안 양식을 연방예산관리국에 제출해서 심사를 요청했고, 이는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필수 절차로 알려졌습니다. 프라고멘 로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명령을 통해 12월 18일까지 전면 시행을 지시해서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는 일정 금액을 재무부에 기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개인 신청자는 기부금 100만 달러, 기업 신청자는 기부금 20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당 신청 수수료는 15,000달러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초안 지침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상무부의 골드카드 신청서 제출, 기부 의사를 명시한 공식 신청 단계, 페이닷거브를 통한 신청자 1인당 15,000달러 접수비 납부, 비환불 처리되며 접수 비만으로도 고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USCIS는 영주권 카테고리 요건 충족 여부와 기부금 출처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현재 초안은 조정 신청 옵션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축소한 것으로 최근 연방 센서스 자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나 증가한 수치로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산업 재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감원 이유로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등을 언급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도입이 중요한 감원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가 빠르게 AI로 대체되면서 일부 업종은 구조조정 압박을 크게 받는 상황입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로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소통 능력, 신뢰 구축의 핵심인 직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담, 영업, 리더십, 교육,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등 대인 업무가 중심인 직종이 당분간은 AI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앞둔 미국 소비자들이 아끼고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미국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평균 622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해입니다.
응답자들은 높은 생활비와 각종 금융적 제약을 우려하며 충동적인 지출을 자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지출 감소가 소득 계층 전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는 지출을 12%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 소비자들도 지출을 18%나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올해 쇼핑 시즌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응답자 400명 가운데 약 72%는 추수감사절 주간에 쇼핑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소매업체들은 이제 다음 핵심 고객층으로 Z세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딜로이트는 Z세대가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지출 100달러 중 20달러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5년 전 4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 수치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Z세대의 오프라인 매장 선호도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Z세대 응답자의 72%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쇼핑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찜질방 킹스파앤사우나는 지난 8월 성별 분리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소송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이 찜질방은 지난 2022년 알렉산드라 고버트라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은 했는지, 남성 생식기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고버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자 찜질방은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고버트는 자신이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남성시설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하면 여성시설 사용을 허용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고버트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메인주에서 한 싱글맘이 12세 딸을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양육권 명령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해당 교단을 컬트로 규정하고 딸의 종교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아버지에게 부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 신자인 어머니 에밀리 비크포드는 2024년 12월 양육권 명령의 이의를 제기했고 기독교 법률단체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해당 단체는 사건을 메인주 대법원에 넘겼고 지난 11월 13일 구두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척 스미스 목사가 개척한 카리스마 복음주의 교회 연합체입니다. 메인주 지방법원은 딸의 아버지 매튜 브래든에게 딸의 갈보리 채플 관련 예배 모임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판결문은 양측이 모두 교회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할 의무가 있으며 딸의 참여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보이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52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2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